운이 좋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다 보면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나는 늘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항상 운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운을 당겨오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그 운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자료와 책을 통해서 다가오는 운의 신호를 알아채고 그 운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운과 행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운이 바뀌는 5가지 징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바뀌는 징조 첫 번째,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뀐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한 가지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기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기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인이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만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고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다른 개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지 말고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말을 나눌 수 있는 새 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책으로도 만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건 역시 훌륭한 새 인연입니다. 5만 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해서 지금은 100억대의 자산가가 된 나라브레드의 강호동 대표를 만든 사람은 헌책방에서 만난 헬렌 켈러였습니다. 강호동 대표는 질병과 가난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얼룩져 중졸의 학력으로 희망이 없었던 청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던 것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헬렌 켈러가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글이었습니다. 그녀의 글이 그에게는 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에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주변에 해로운 사람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책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 나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기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은 방법입니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갈증이 난다면 나의 운이 바뀌고 있는 징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운이 바뀌는 징조 두 번째,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사나 이직이나 전근 등을 통해서 내가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더럽고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그렇게 주위에서 끊으라고 해도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던 담배를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등의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바꿀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하고
바꾸고자 하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에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변화되고 있는 나를 보며 더욱더 빠르게 바뀔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실 겁니다. 부모, 형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바꾸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사력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운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매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결론은 행운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홍춘욱 박사가 운에 관해 들려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하느님한테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빈곤에 허덕여서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욕을 듣고 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도와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 주식 한 주 사본 적이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신을 욕하니까 열받아서 나왔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길에서 금덩이를 주워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운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하고 싶거나 이사하고 싶거나 진학하고 싶거나 등 어떤 문화에 대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운이 바뀔 징조이니 익숙함에 굴복하지 말고 두렵지만 용기를 짜내어 한 발 앞으로 내디뎌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운의 시작입니다. 운이 바뀌는 징조 세 번째, 큰 사건들이 일어난다.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이혼을 하거나 아슬아슬하던 사업을 접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인생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형태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운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견뎌낸다면 운이 당신에게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대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일단은 그럭저럭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다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성공해야겠다는 간절하고도 필사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현재 자신의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크기에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자 포기하지 않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바뀔 때는 나에게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 고통의 형태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성공한 인물 중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켈리 최는 40대에 빚 10억을 안고 자살하려고 생각했었고 김승호 회장은 사람을 잘못 만나 모은 돈을 다 잃었던 적도 있었고 사업도 7번이나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그 순간을 잘 견뎌낸다면 더 큰 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운이 바뀌는 징조 네 번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운이 바뀔 때가 되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수없이 지나쳤던 헬스클럽인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평소엔 잠이 많은 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출근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느낌 하나하나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좋은 징조라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마음과 느낌이 주는 징조를 놓치지 말고 꼭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징조를 중간에 놓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해 나간다면 그 실천이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고 큰 사건도 큰 운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바뀌는 징조 다섯 번째, 인상이 달라진다.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뿌듯함과 도전하는 모습에 활력이 생기며 몸이 개운해집니다.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얼굴빛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인상이 달라지는 사람에게는 대운이 옵니다. 스스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잘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인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듣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다 해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가 감돌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는 미래를 생각할 때 뭔가 잘 될 것 같아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좋은 운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다. 얼굴색이 달라졌는데? 만약 당신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좋은 기운은 머리로 알아차리기 전에 몸으로 먼저 느끼게 됩니다. 내 표정과 행동이 변하면서 점점 더 좋은 운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예전에 너무 지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느 순간에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눈빛에서도 드러나고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위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나에게 좋은 운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운이 바뀌는 6가지 징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뀐다. 두 번째,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 세 번째, 큰 사건들이 일어난다. 네 번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다섯 번째, 인상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 해당되시나요? 운이 좋아지고 싶은 것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혹시 올지라도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운도 결국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로는 언제 내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운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만이 운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운이 나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니 나 스스로 얼마나 운을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꼭 돌아보셔서 앞으로 내게 오는 좋은 운을 하나도 빠짐없이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